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자신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되찾아낸 한 부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작은 골목길,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성철 세탁소. 오늘도 성철은 이른 아침부터 다리미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55세 그는 거친 손으로 옷감을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하죠. 세탁소 한편에는 오래된 재단용 가위가 놓여 있습니다. 한때는 날카로웠을 그 가위도 이제는 녹이 슬어 무뚝뚝해 보이죠. 성철의 딸 유진은 23살, 패션 디자인과 졸업반입니다. 매일 밤늦게 작업실에서 돌아오는 유진을 보며 성철은 묵묵히 야식을 데워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놓죠. 유진은 아버지 앞에서 늘 밝은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가끔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을 성철은 놓치지 않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꼭 대한민국 최고의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에서 상 받을 거야. 유진이 스케치북을 펼치며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드레스 디자인들이 가득했죠. 성철은 딸의 그림을 바라보며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었죠. 성철은 세탁소 구석에 놓인 낡은 가위를 바라봅니다. 25년 전, 그 가위는 패션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의 디자이너 제이든의 손에서 마법 같은 작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위는 단순히 옷을 수선하는 도구일 뿐이죠. 성철은 과거의 영광보다는 딸의 미래에 더 마음이 쏠립니다. 유진은 매일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옵니다.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디자인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며 성철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죠. 젊은 시절, 그 역시 꿈을 향해 달려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아련한 추억일 뿐이죠. 유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가장 중요하단다. 성철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유진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어 보이죠. 괜찮아요, 아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철은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유진에게는 아직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왜 벌써부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지 안타까웠죠. 하지만 패션계의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성철이었기에 함부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어려웠습니다. 유진의 작업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스케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켜져 있는 작은 전등 아래서 유진은 연필을 쥐고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나가죠. 때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때로는 찡그린 얼굴로 지우개질을 반복합니다. 성철은 멀리서 그런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공모전까지 남은 시간은 2달. 유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철 역시 딸의 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 부녀가 앞으로 겪게 될 시련에 대해서는 아직 알 길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 차 교수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차 교수는 패션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그의 추천서 한 장이면 어떤 공모전에서든 주목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유진은 그동안 정성껏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품에 안고 교수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디자인들을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 교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유진이 내민 포트폴리오를 받아들었죠. 그래, 한번 보자꾸나. 포트폴리오를 펼치는 순간 차 교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탐욕이 뒤섞인 표정으로 유진의 디자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특히 도시의 밤이라는 제목의 이브닝 드레스 컬렉션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이것 참 흥미롭군. 독창적이면서도 상업적 가치가 높아 보인다. 차 교수의 말에 유진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존경하던 교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차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포트폴리오를 덮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겠나.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본 후에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겠다. 유진은 고맙다며 깊이 인사를 했고 희망에 찬 마음으로 연구실을 나섰죠.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차 교수의 연락을 기다리며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아버지 성철에게도 교수님께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철은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함께 기뻐했죠. 하지만 넷째 날 아침, 유진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패션계 전문지에 실린 기사를 보고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문을 들여다봤죠. 차민호 교수, 신작 컬렉션, 도시의 밤으로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속 사진들을 보며 유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디자인한 이브닝 드레스들이었죠. 세세한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컬렉션의 제목까지 자신이 지었던 도시의 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패닉 상태에 빠진 유진은 바로 차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제가 보여드린 디자인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차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자네가 내 디자인을 훔쳐본 거 아닌가? 참 뻔뻔하군. 유진은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도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교수님, 제가 먼저 보여드린 디자인이잖아요. 증거도 있고요. 증거라니? 자네가 조작한 걸 누가 믿겠나? 차 교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전화가 끊긴 후 유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몇 년간 공들여 준비한 자신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더욱 괴로운 것은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 있는 사람이 그토록 존경했던 교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철은 세탁소에서 일하다가 울면서 들어오는 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냐? 유진은 아버지 품에 안겨 펑펑 울기 시작했죠. 그리고 차 교수에게 당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성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자신 역시 비슷한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괜찮다, 유진아. 아빠가 있지 않니? 성철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자신의 딸까지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철은 잠들지 못하고 세탁소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딸 유진은 충격으로 인해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간간이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가 성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성철은 세탁소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열어보지 않았던 그 문 너머에는 자신의 과거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죠. 녹슨 자물쇠를 열고 들어간 창고 안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구석진 선반 위에는 두꺼운 스케치북 여러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철은 조심스럽게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죠. 표지에는 흐릿해진 글씨로 제이든 컬렉션 아이디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25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의 성철은 패션계에 떠오르는 신성 제이든이었죠. 그의 디자인은 혁신적이면서도 우아했고 한번 컬렉션을 발표할 때마다 패션계가 들썩였습니다. 스케치북 속 디자인들은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세련되고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유진의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야 분명해졌죠. 성철은 페이지를 넘기며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미래의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렸던 시리즈가 눈에 띄었습니다. 강인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실루엣,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디테일들이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이 디자인들은 당시 패션 위크에서 대상을 받으며 제이든의 이름을 세상에 알렸던 작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도 잠시, 성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스케치북 마지막 페이지에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붉은색으로 크게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차민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다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진을 괴롭히고 있는 그 차 교수가 바로 25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 차민호였던 것이죠. 당시 성철은 차민호를 아끼는 제자로 여겨 모든 디자인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차민호는 스승의 신뢰를 배신하고 제이든의 디자인을 모두 도용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죠. 성철은 그때의 충격으로 디자이너의 길을 포기하고 이름도 제이든에서 본명인 성철로 바꿔 살아왔습니다. 패션계를 떠나 작은 세탁소를 차리며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악연이 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딸까지 같은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었죠. 유진의 재능은 진짜였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권리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철은 스케치북을 들고 유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딸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죠. 유진아, 일어나거라. 아빠, 저는 이제 포기할래요.
재능도 없나 봐요. 유진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성철은 침대 옆에 앉으며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죠. 이걸 좀 보렴. 유진이 고개를 들어 스케치북을 바라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디자인들. 아빠가 젊었을 때 그렸던 것들이다. 성철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의 재능은 진짜야, 유진아. 그 누구도 내 꿈을 빼앗을 수 없어. 유진은 아버지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차 교수와 아버지 사이에 어떤 악연이 있었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성철과 유진은 세탁소 한편의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낡은 테이블 위에 스케치북과 연필, 그리고 색연필들을 가지런히 놓아두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서 부녀는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성철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실력을 세상에 증명하는 거야. 아빠가 도와줄게. 유진은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였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성철이 꺼내 보인 과거의 스케치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자신이 추구하던 디자인 철학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정말 이 모든 걸 아빠가 디자인한 거예요? 유진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그때는 제이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단다. 너 정도 나이일 때 패션계에 발을 들여놓았지. 성철의 눈에는 그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어. 유진은 아버지의 아픈 과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혼자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럼 우리가 상대하는 건 차 교수뿐만 아니라 과거의 원한까지군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다. 성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우리가 함께하니까. 그날부터 부녀는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성철은 25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유진에게 아낌없이 전해주었죠. 원단의 특성부터 시작해서 색상 조합, 실루엣의 균형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패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야. 성철이 연필로 간단한 스케치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옷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단다. 유진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신의 디자인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는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세탁소 안의 작업 분위기는 더욱 집중적이 되었습니다. 성철은 과거 자신이 사용했던 특별한 디자인 기법들을 유진에게 하나씩 보여주었어요. 빛의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원단의 활용법, 몸의 곡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패턴의 비밀들이었죠. 이런 기술들은 책으로는 배울 수 없어. 성철이 직접 원단을 만지며 시연해 보였습니다. 경험으로만 터득할 수 있는 거야. 유진은 아버지의 손끝에서 나오는 마법 같은 기술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이제야 자신의 디자인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부녀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디자인들이 완성되어 있었죠. 과거 제이든의 혁신성과 유진의 젊은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된 작품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성철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만들어낸 디자인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차 교수에게 빼앗긴 꿈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솟아났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성철은 오래된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든 시절의 동료들과 업계 관계자들이었죠.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철아, 정말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패션 전문지 편집장을 하고 있는 옛 친구 정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갑자기 왜 연락했어? 사실 부탁이 있어서 그래. 성철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민호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정민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차민호 교수 말이야? 왜 갑자기 그 사람을? 내 딸이 그한테 당했어. 성철은 유진에게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민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 사람 원래 그런 식이야. 업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지. 정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다들 쉬쉬하고 있어. 성철은 차민호의 과거 행적들을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교수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동안 발표했던 작품들의 출처, 그리고 제자들을 대하는 방식까지 꼼꼼히 조사했죠. 조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차민호가 지금까지 발표한 디자인들 중 상당수가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 것들이었던 거죠. 특히 성철의 제이든 시절 작품들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것 봐. 성철이 유진에게 과거 자료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드레스는 내가 20년 전에 디자인한 건데 차민호가 15년 전에 자신의 작품이라고 발표했어. 유진은 아버지의 원본 스케치와 차민호의 작품 사진을 비교해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차민호가 제이든의 몰락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당시 성철이 발표 예정이었던 컬렉션을 미리 빼내어 자신의 이름으로 먼저 공개한 후 성철을 표절자로 몰아간 것이었죠. 성철은 옛 동료들의 도움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차민호가 몰래 촬영한 성철의 작업실 사진들과 디자인 아이디어를 빼내기 위해 나눈 대화 녹음들이었죠. 이 녹음을 들어봐. 성철이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25년 전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죠. 스승님, 이 디자인 정말 혁신적이에요. 혹시 다른 아이디어도 있으신가요? 젊은 차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이지. 이것 봐. 이런 실루엣은 어떨까? 과거 성철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그는 차민호를 믿고 모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을 들으며 유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제자를 대했는지, 그리고 차민호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더 있어. 성철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차민호가 제이든의 디자인 스케치들을 몰래 복사해간 증거 사진들이었어요. 당시 작업실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 카메라에 찍힌 것들이었죠. 유진은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며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디자이너였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했을 때의 절망감 말이에요. 아빠, 왜 그때 이 증거들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유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성철이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죠. 성철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때 성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동료 중 한 명인 김 실장에서 온 전화였어요. 성철아, 대박 소식이 있어. 차민호가 신인 디자이너 서바이벌 프로그램 심사위원장을 맡는다는군. 서바이벌 프로그램, 성철이 되물었습니다. 응. 전국의 신인 디자이너들이 참가하는 대회야. 우승자는 즉석에서 대형 패션하우스와 계약을 맺을 수 있어. 김 실장의 목소리에 흥미가 묻어 있었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차민호 아들도 참가한다는 거야. 성철과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차민호와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유진아, 그 대회에 나가보는 게 어떨까? 성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해보겠어요. 신인 디자이너 서바이벌 프로그램 패션스타의 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200여 명의 참가자들 중에서 단 10명만이 결승 무대에 오를 수 있었죠. 유진은 아버지와 함께 만든 새로운 디자인으로 당당하게 예선에 참가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자유주제 원피스 디자인이었습니다. 제한 시간은 6시간, 주어진 원단으로 완성작을 만들어야 했죠. 유진은 도시 여성의 이중성이라는 주제로 낮에는 비즈니스 우먼, 밤에는 우아한 레이디가 될 수 있는 변신 원피스를 제작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 옆에서 작업하던 다른 참가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의 디자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복잡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차분하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효율적인 재단법과 봉제 기술 덕분에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성철이 전수해 준 한 번의 재단으로 2가지 실루엣 만들기, 기법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평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민호 교수가 심사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본 유진은 잠시 긴장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각오였거든요. 이 작품은 참 흥미롭군. 한 심사위원이 유진의 원피스를 들어 올리며 감탄했습니다. 낮과 밤의 컨셉을 이렇게 하나의 옷으로 표현하다니. 차민호는 유진의 작품을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디자인 철학이었거든요. 특히 원단의 활용법이나 패턴의 구성이 나치었죠. 참가자 17번 유진 씨, 이 디자인의 영감은 어디서 얻었나요? 차민호가 직접 질문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진이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현대 여성들이 하루 종일 여러 역할을 소화해야 하는 현실을 옷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차민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지만 내심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실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죠. 예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유진은 당당히 상위 10명 안에 들어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승 진출자 중에 차민호의 아들 차준혁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차준혁은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패션계에 발을 들여놓은 26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실력보다는 인맥과 배경으로 지금까지의 성과를 이루어낸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아버지가 심사위원장이라는 절대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결승전까지는 2주일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최종 과제는 미래의 한국 패션이라는 주제로 5벌의 코디네이트를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승전은 전국의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었죠.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결승 진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성철은 딸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차민호가 공정한 심사를 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진아,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야 해. 성철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차민호가 어떤 방해를 할지 모르니까. 걱정 마세요, 아빠. 우리가 함께 만든 디자인이니까 자신 있어요. 유진이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부터 부녀는 다시 한번 밤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차민호도 그의 아들도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컬렉션을 만들어낼 계획이었어요. 성철의 25년 경험과 유진의 젊은 감각이 완벽하게 조화된 최고의 작품 말이죠. 결승전 당일 방송국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국의 패션 관계자들과 일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이 시작되었죠. 유진은 무대 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대한민국 최고의 신인 디자이너를 가리는 결승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웠어요. 결승 진출자 10명 중 마지막 2명이 남았습니다. 바로 유진과 차준혁이었죠. 지난 2주 동안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대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먼저 차준혁의 컬렉션이 런웨이에 등장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복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이었어요. 모델들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은 차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났죠. 역시 우리 준혁이야. 감각이 남다르군. 이제 유진의 차례였습니다. 무대에 서기 전 유진은 관객석에서 응원하고 있는 아버지 성철을 바라봤어요. 성철은 딸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격려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유진의 컬렉션 제목은 새벽의 여신이었어요. 밤의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새벽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현대 여성들을 표현한 작품들이었죠. 런웨이를 걸어 나오는 모델들의 모습에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유진의 디자인은 기존의 어떤 스타일과도 달랐어요. 전통적인 한국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한 혁신적인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5번째 드레스가 등장했을 때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드레스의 실크 소재가 물결치듯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예술품 같았거든요. 심사위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민호를 제외한 다른 심사위원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서로 수군거렸어요. 이런 디자인은 처음 봐. 정말 독창적이야. 하지만 차민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의 디자인에서 과거 제이든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원단을 다루는 방식이나 실루엣의 라인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모든 모델들의 런웨이가 끝나고 심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유진의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차민호만은 차준혁에게 만점을 주었어요. 점수가 동점이네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위원장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차민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심사위원장으로서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승자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객석에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바로 성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스튜디오가 술렁였습니다. 성철은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로 향했죠. 카메라들이 그를 따라 움직였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죠?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성철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성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를 제이든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이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전설처럼 여겨졌던 그 디자이너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차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25년 전의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의 목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방송 카메라들이 그를 정면에서 비추고 있었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죠. 25년 전, 저는 제이든이라는 이름으로 패션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성철이 차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차민호 교수입니다. 스튜디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보안요원들. 하지만 성철은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어요. 그때 스튜디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25년 전 차민호가 성철의 작업실을 몰래 촬영한 영상들, 디자인 스케치를 몰래 복사하는 모습, 그리고 스승을 속이며 아이디어를 빼내는 녹음 파일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차민호가 절규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관객들과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존경받던 교수가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훔친 도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성철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 딸 유진에게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훔쳐 자신의 작품이라고 발표한 것이죠. 카메라가 무대 위에 유진을 비춰주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안도감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속은 거군요. 한 심사위원이 차민호를 향해 말했어요.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차민호를 규탄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고 유진을 응원하는 메시지들로 가득 찼어요. 차민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며 무너져 내렸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스튜디오는 이미 혼란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남은 심사위원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가졌어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공정하게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부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차민호 교수는 자격을 박탈하고 유진 참가자를 만장일치로 우승자로 선정합니다. 스튜디오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승 트로피를 받아들었어요. 성철이 무대로 달려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해냈구나, 유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성철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유진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감격했어요. 방송이 끝난 후 패션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차민호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그동안 그가 훔쳤던 작품들의 진짜 주인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반면 유진은 하루아침에 패션계의 새로운 스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패션하우스들이 그녀와의 계약을 원했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죠. 하지만 유진의 선택은 의외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스튜디오를 차리고 싶어요. 성철과 유진은 세탁소 옆 공간을 개조해서 제이든 앤 유진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경험과 딸의 재능이 만나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 컬렉션 발표의 날,
스튜디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때 전설이었던 제이든의 화려한 복귀와 새로운 재능 유진의 등장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아빠, 떨려요. 유진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가 함께니까. 성철이 딸을 격려하며 미소 지었어요. 런웨이에 첫 번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부녀가 함께 만든 드레스를 입은 모델의 모습에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꿈과 희망,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성철은 관객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5년 전의 아픔도 절망도 이제는 딸과 함께 극복해낸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유진은 아버지 곁에서 새로운 꿈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고 함께 이루어갈 무수한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도둑맞았던 재능은 이제 진정한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딸의 꿈도 다시 시작되었어요. 성철과 유진, 두 세대에 걸친 패션의 전설이 새롭게 써지고 있었습니다.